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을 내가 직접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결혼 전 남편을 통해 들었던 시어머니 이야기는 늘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라는 것이 전부였고, 명절마다 가족을 챙겨주고 남편의 어린 시절을 잘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좋은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 문을 닫는 순간 그 이미지는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우리 집 음식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흘리기도 하고, 며느리들이 집안일을 대충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나를 겨냥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나는 처음에는 신혼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사소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자 마음속 불안감이 커졌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자꾸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힘들어진다고 했다. 나는 서운함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내 휴대폰을 힐끗 보며 요즘 내가 집안 단톡방에도 말이 없고 가족 소식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바쁘더라도 너무 무심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 향했고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근무가 많아 바빠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은 듣지 않고 변명은 필요 없다는 듯 이해한다는 말만 남겼다. 남편은 내 옆에서 의미심장하게 시어머니께서 내가 요즘 시누이와 사이가 안 좋다더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내 말과 행동을 없던 내용까지 만들어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갈등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김장 준비를 돕기 위해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가족들과 바쁘게 김장을 하고 있었고 나는 도착하자마자 도울 거 없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들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며느리는 또 제일 늦게 왔다며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었을 뿐인데도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뒤흔드는 듯한 말을 남겼다. 나는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코웃음을 쳤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시간에 왔는데 며느리만 매번 이런다며 기본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나를 향한 시선 하나하나가 비난처럼 느껴졌다. 김장을 하던 중 고모 한 분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며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는 착하다며 한마디를 던졌다. 그나마라는 단어가 내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듯 들려 마음이 무거웠다. 쉬는 시간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 어머니가 내 행동이 불성실하다고 전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내가 열심히 움직였던 시간들이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왜곡되어 남편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듣기보다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벽 같은 침묵을 유지했다. 나는 더는 설명할 수 없었고 남편은 내 편이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차 안에서 혼자 숨을 몰아쉬며 깨달았다. 나는 이미 이 가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틈에 끼어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며칠 뒤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단순한 말로 나를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내 존재 자체를 가족들 사이에서 시험하는 듯했다.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거나 실수하면 그 즉시 남편에게 보고했고 남편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어느 순간 집에서 자유롭게 숨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되는 지경이었다. 그날도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내 앞에 앉아 날카로운 눈길을 보내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듯했다. 나는 당황하며 웃으면서 요즘 일이 많아서 조금 바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남편이 얼굴만 봐도 사는 게 어떤지 알 수 있다며 며느리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 순간 가족들의 표정과 시선은 미묘하게 변했고 나는 단숨에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오늘 어머니 말이 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엄마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며 나를 달래는 대신 내가 참아야 한다는 듯한 말만 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참으라는 한마디가 모든 불편과 서러움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집안을 둘러보며 가구와 정리 상태를 지적하고 남편의 와이셔츠까지 언급하며 나를 압박했다.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억지 미소만 지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와이셔츠가 조금 부족하다며 며느리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고 전달했다. 나는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내 앞에서 나를 평가하고 남편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그냥 참고 지내라고 말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내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더 은밀하게 나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이번엔 나와 시누이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내 행동으로 시누이가 기분이 상했다나? 남편은 어머니가 내 행동 때문에 누나가 기분 상했다는 말을 전해주며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며 가족들에게 며느리가 요즘 힘들어 보여 이해해주라는 말을 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오간 말들을 눈빛으로 이미 느낄 수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동시에 벽 앞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외로움은 결혼 생활 전체를 흔들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남편의 무심한 시선, 가족들의 미묘한 반응이 합쳐져 나를 옥죄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존엄을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했다. 결혼 초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고민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립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 텄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속 질문을 반복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이 질문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무거운 고민임을 알면서도 나는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시험하듯 행동했고 남편은 묵묵히 어머니 편을 유지했다. 나는 결혼 초기 느꼈던 따뜻함과 안정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시선과 말투로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고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남편에게 보고되었고 남편은 그 말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다. 어느 순간 집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되는 지경이었다. 어느 저녁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나는 요즘 너무 지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마음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잠시 눈을 내리깔며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니 참고 지내라고만 말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남편은 내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내가 겪는 서러움과 고통을 외면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차분하게 앉아 미소를 지으며 이제 잘 지내보자고 말했다. 그 미소 속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읽었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고 내가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결혼 초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고민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이해받기 어려운 고립감이 마음을 조여왔다.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을.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수없이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동시에 작은 결심이 솟아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로 다짐했다.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며 이 선택의 책임 역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며칠 동안 나는 혼자 집안을 걸으며 마음속 질문을 반복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버티는 법, 나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 존엄을 유지할 방법.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질문 자체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무거운 고민임을 느꼈다. 나는 마음속으로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앞으로의 삶을 조금씩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참거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 선택이 시어머니와 남편, 가족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선택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결혼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무거운 고민이자 동시에 나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답을 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했다. 나는 그날 밤 깊은 숨을 쉬며 앞으로의 선택이 나를 지켜줄지 아니면 더 큰 혼란 속으로 이끌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 길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